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맞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주어진 고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웬만한 벽은 좀 돌파할 수 있는, 빼고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위상이 있는 정치인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오늘 통일부에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통일부를 떠나면서 한 말이 권한에 비해서 주어진 짐이 너무 무거웠다라는 말을 했는데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사실 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조명균 장관이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어떤 면에서 이제 사실상 경질되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왔던 김현철 장관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김현철 장관도 해보면 쉽지가 않죠.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그리고 통일부가 무슨 실권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 김현철 장관 들어와서 한 번도 북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협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 권한을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행사용무로 한 것이죠. 예. 자, 그게 뻔한 현실인데 그럼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솔직히 본인도 억울했을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이 사안은요. 근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질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이 처음에 비핵화의 문제 2018년 3월 달에 대북 특사로 파견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뜻이 있다라고 해온 사람이 바로 정의용 안보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모든 일이 정의용 안보실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근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본인이 지금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진 것처럼 사퇴를 하니 지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통일부가 사실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특사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시한 거 그냥 행사만 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을 모든 걸 떠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번 사태에 저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뭐냐면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대통령의 참모와 장관들이 이런 문제를 파악을 못했냐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이 저 사태가 있기 하루 전에도 북한에 무슨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6.15 메시지가 결국 소통으로 해결하자 대화하자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미 14일 날 북한이 저 지역에 TNT를 반입을 하고 용접을 통해서 뭔가 폭발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국방부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15일 날 대북 메시지는 보다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뭔가 북한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죠. 저런 분위기를 충분히 국정원이라든지 안보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렇게 나왔고 저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저걸 통일부 장관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정용 안보실장이 본인이 스스로 먼저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 김현철 장관의 이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예. 자, 김현철 장관 지난해 4월에 취임했으니까 1년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셈인데 이 김현철 장관의 사임이 북한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로 읽힐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철 장관의 사임이 북한의 지금 도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이제 이번 도발로 인해서 청와대 안보실 쇄신, 그다음에 사실 그쪽에 더 방점이 주어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철 장관이 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통일부가 해야 됐던 일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책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전단살포를 하는 문제도 행정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전단살포 금지법을 이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로 넘기는 일까지가 이제 그 통일부에서 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부가 갖는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사실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가 너무 큰 만큼 실망과 모든 그 잘못이 다 통일부로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부 장관의 그 사의만으로는 북한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뭐 북미 간의 답보 상황이 또 계속돼 왔기 때문에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통일부 장관의 어떤 역할에 좀 한계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외교안보 라인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마디 하니까 예. 뭐 삐라법을 만든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도 국민이지만은 북한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제1부부장이 한번 흔드니까 네. 다 인사 조치되고 하더라. 이런 것도 나쁜 교육이 될 수 있다. 예, 이번 남북관계 경색으로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언제 교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박지원 전 의원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책임 있으면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가 공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태가 어떻게 비롯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못 자른다고 그러면 그럼 평상시 때는 왜 안 자릅니까?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결국 저는 대통령이 이 안보실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안보실 정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다자외교 한 분입니다. 자, 1차장 김유근 차장 육군 중장 출신이에요. 김현종 2차장 FTA 하던 분입니다. 북한에 대해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을 갖다 놔놓고 모든 걸 거기서 결정하니 북한 내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북한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북한이 왜 저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떨어지거든요. 국정원장이 있지만 결국은 국가안보실 위주로 움직여가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최소한 참모진만이라도 빨리 바꿔서 뭔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정용 실장 같은 경우는 수차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기를 놓쳤어요. 그럼 또 이번 사태 넘어가면 또 있을 겁니까? 그럼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결국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태를 벌어지게 한 대통령을 보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게 바로 공직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지, 아니 북한이 지시한다고 못 자른다고 하면 또 이렇게 가면 또 저런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면 결국 다른 접근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분위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예를 들어서 이 사태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냥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가 뭔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권 내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온 이유도 저는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도 나오고 야권에서도 연일 외교안보 라인 쇄신론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옛 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전쟁의 그 승패가 달려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분석을 하셨지만 청와대의 구성 그 자체에 보면 지북파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대통령의 뜻과 보좌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가져왔던 결과였고, 그 결과가 오늘 지금까지 상황까지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청와대를 구성했던 인물들이 뭐 동맹파라든가 또 뭐 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그 분들이었다면 이제는 행동도 옮길 수 있고 북한에서 잘하는 지북파로 어느 정도 구성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자신의 어떤 대북 철학에 대한 것이 인적 구성을 갖다가 쇄신함으로써 바뀐다는 이미지나 그런 생각을 줄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철학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북한을 좀 잘 아는 전문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당장 김현철 장관의 그 사임으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에는 과연 후임으로 누가 올지 지금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무적 감각을 가진 정치인이 이번에는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세현 그 부의장 이야기했더니 뭔가 사고를 쳐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요. 어차피 저렇게 북한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나온 거는 당분간은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다시 북한하고 어떤 면에서 단기간 내에 머리를 맞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본다면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 돌팔적인 정치인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한미동맹에 어긋나자는 이야기예요. 즉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과 어떤 면에서 협조하자고 한다라고 하면 당장 대북 제재에 걸리고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 기업들에 영향이 미치고 당장 우리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 저는 현실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의 대선이 있고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한은 다르게 행동을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저는 북한도 그럴 거라 봐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바이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즉 앞으로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데 그럼 자기들도 뭔가 거기에 맞게끔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남한과 어떤 새로운 걸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면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또 북한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한미 간의 갈등도 생기고 북한은 북한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콧대가 높아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치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여러 명이 이제 하마평에 오른 걸 보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조명균 장관님 관료 출신, 김현철 장관님 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그 뭐랄까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어야 되느냐 또 학자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대통령께서의 의중이 어떤 생각을 갖고 북한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아마 정치인을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뭐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 쇄신이 될지도 좀 지켜볼 부분인데요. 앞으로 좀 움직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민화협 정책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